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JBL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이종학입니다. 네, 오늘 JBL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여쭤보려고 이 시간에 모시게 됐는데요. 먼저 JBL에 대한 약자도 궁금하고요. JBL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죠. JBL 하면 아마 전문적인 하이파이 오디오 팬이 아니더라도 친숙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렌지 바탕에 이렇게 멋진 로고가 있어가지고 JBL이 스피커 만드는 회사다 정도로 이렇게 아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스피커 하면 JBL 할 정도로 이제 스피커의 대명사고, 지금도 여전히 상당히 그 많은 판매량과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그 JBL이라는 그 말은 사실 사람 이름의 약자입니다. 제임스 벌로우 랜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제 제임스에서 J, 벌로우에서 B, 그 다음 랜싱에서 L, 이걸 이제 그 약칭을 뽑아가지고 JBL이 된 거죠. 사실 그 제임스 벌로우 랜싱, 줄여가지고 이제 애칭으로 짐런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더 좀 이렇게 간단하고 이뻐가지고 짐런으로 하겠습니다. 이 짐런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오디오쟁이가 아니라 상당히 그보다 더 그 급이 상당히 높은 20세기의 중요한 그런 엔지니어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해도 좋을 정도인 게, 이 사람이 JBL뿐 아니라 또 알텍에서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고, 또 그전에는 또 영화 그 산업, 또 라디오 산업 쪽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냥 JBL의 창업자 정도로 알기에는 좀 너무 이제 아까운 인물이죠. 상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JBL에 대해서 JBL이 또 뭐 어떠한 그 가정 환경이나 배경으로 자라났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짐런이라는 사람은 미국 그 소도시에서 출생했는데 14형제 중에 9제로 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대가족 형태가 많았지만 지나치게 대가족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그 DNA가 이제 바로 짐런한테 온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천재적인 사람이었냐면, 이제 그 일화가 12살 무렵에 취미로 이제 그 통신 관련 송수신기를 만들어 가지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요즘으로 그 한 7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햄과 같은 형태의 것이겠죠. 그걸 했는데, 그때 이제 강력한 전원부를 설계해 가지고 장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컸는지, 사실 그 인근에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통신 교란 상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요즘 같으면 이제 테러리스트가 출연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12살짜리 꼬마애가 설계한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놀라운 사람이었고, 1920년대는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산업, 1차 대전이 끝나고, 그때는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라디오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이 짐런이라는 사람은 자동차 업계로 갈 뻔도 했어요, 사실. 디트로이트에 가서 또 연수도 받았고, 아마 그쪽 가서도 큰 업적을 남겼을 사람인데, 본인이 이제 그 라디오 쪽으로 이제 진로를 택한 것이죠. 그래서 랜싱 매뉴팩처링,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랜싱 매뉴팩처링을 만들어 가지고 라디오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 LA에 있는 헐리우드에 옮기는데, 헐리우드에서 또 영화 관계자들, 특히 MGM 그 관계자들을 알게 돼 가지고, 그 어떤 스피커를 만드냐면, 그 MGM에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면 시사회를 하는 시사회실이 있습니다. 영화사 안에. 조그만 것이죠. 그 모니터용 스피커, 그게 이제 아이코닉이라고 알려진 제품인데, 이것 또한 전설적인 제품이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인정을 받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파이 쪽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 오디오 업계, 스피커 업계에서 짐넌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설계자로 된 것이죠. 사실 그 알텍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보면 지금도 알텍 렌싱이라고 써 있습니다. 알텍 렌싱, 그렇죠? 이 알텍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이제 항상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극장용 이제 스피커 시스템, 앰프 시스템을 만들면서 미국 내 어떤 극장 체인을 다 독점해 버리니까 미국에서 이걸 독과점으로 이제 걸어버립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해체를 해버려요. 웨스턴 일렉트릭을. 그 과정에서 엔지니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일종의 AS 센터, 그렇게 만든 게 알텍입니다. 알텍이란 것은 뭐냐면 올 테크니션의 약자예요. 올 테크니션. 근데 이 사람들이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웨스턴 일렉트릭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생산을 안 하고, 근데 극장용 제품은 좀 계속 필요하고, 그러니까 설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리도 하고 잘할 수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제품 제조 능력은 떨어졌던 거죠. 근데 마침 이제 그 렌싱 매뉴팩처링을 이제 그 운영하던 그 짐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정 담당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케네스 데커라는 아주 그 오래된 친구인데, 이 사실 그 오디오 회사를 보면은 이런 것은 하나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면은 사실 개발하다 끝이 나요. 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다가 만들어 보고 또 이런 설계도 해보고.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이 나오면 그것이 또 판매가 되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개발만 하게 됩니다.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면. 케네스 데커가 이제 재정 담당을 하면서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1939년에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담당이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짐넌 혼자서 꾸려가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재정이 문제가 생기고, 알텍에서는 유능한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합의를 합니다. 우리 그럼 함께 가자. 그래서 요 팀이 만들어낸 것이 알텍의 대표적인 두 가지 시리즈. 하나가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중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A5, A7 같은 거 있죠. 그런 스피커 원래 극장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A1부터 A2, A3 하는 식으로. 그 최초의 설계와 그 모든 것을 짐넌이 개발했죠. 요 하나만 가지고도 스피커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인데, 또 604 계열이 있습니다, 알텍에. 그래서 동축형, 가운데 혼이 박혀 있고 15인치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 이것도 짐넌이 만들었습니다. 그 알텍에서 향후 몇십 년 먹고 살 수 있는 두 가지 컨셉을 이 사람이 그때 다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있어가지고 1945년 이후에 독립을 하는데, 렌싱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제 알텍에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렌싱을 쓸 수 없었던 거예요. 회사 새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JBL로 간 것이죠. 그 JBL의 오늘날의 성공을 보면은 아마 이제 JBL을 창업한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정말 헐리우드의 대저택에서 정말 그 미녀 여배우를 데리고 이렇게 살았을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권총 자살했습니다. 재정난 때문에. 이게 또 비극이죠. 왜 그러냐면 독립을 해서 정말 그 JBL의 기초가 되는 드라이버들을 많이 설계를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D130. D130은 지금도 그 풀레인지 드라이버로는 명기 중에 명기죠. 그걸 만들었고, 이걸 이제 미드 베이스로 변화시킨 것이 이제 D130A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드 베이스로 쓰고 고역에 혼을 단 거. 그 혼이 바로 또 이제 또 명기 중에 명기가 되죠. 그 혼이 뭐냐면 D175라는 고용용 드라이버입니다. D175. 여기다가 이제 H1000이라는 이제 멀티셀러 혼을 달아가지고 그 투웨이 시스템, 그러니까 15인치 우퍼에다가 혼, 이게 지금도 JBL에서는 가장 정통으로 치는 혼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스템, 15인치 우퍼, 미드 우퍼, 그 다음에 그 혼 드라이버, 요
투웨이 방식이 가장 그 JBL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만들어 놓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개발만 하다가 제품 팔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창업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JBL은 대성공을 거뒀냐? 그게 사실 저도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짐런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빌 토마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엔지니어는 아니고 경영자예요. 경영자. 회사를 경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땅을 치고 통탄을 했죠. 그렇게 어려웠으면 나를 찾아오지 왜 자살했냐 이거죠. 그렇게 이 사람이 천재성을 알아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짐런이 조금 자존심을 줬고 빌 토마스한테 가서 좀 살려달라고 했으면은 계속 같이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 자살해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빌 토마스는 이제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빚을 다 탕감해준 조건으로 이제 JBL을 인수한 다음에 그 기본 기술들은 다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유능한 엔지니어들을 많이 섭외를 해서 회사로서의 JBL을 만든 거지, 이 사람이.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우리가 아는 JBL의 뭐 올림푸스라든가 패러곤이라든가 하츠필드 이게 다 빌 토마스 시대 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제 그 디자이너가 또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트 로칸티라는 사람인데 바트 로칸티는 이제 그 JBL에서 스피커도 이렇게 만들었지만 또 앰프도 만들었어요. 그 JBL의 그 당시 60년대 말에 나왔던 앰프는 지금도 명기 중에 명기로 정말 저도 좀 갖고 싶은 그런 앰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70년대 중반에 이제 JBL을 퇴사하고 일본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본 파이오니아 그룹에서 그 본격적인 그 PA 시스템 그걸 만들 때 기술 고문으로 위촉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TAD입니다. 그 TAD의 모체는 쭉 건너가면 거슬러 가면은 사실 짐런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짐런의 적자는 아니지만 서자 정도로 TAD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관계가 깊습니다, 사실. 그 TAD는 지금 아주 엄청난 세계적인 회사고 정말 좋은 회사죠. 그런데 그 베이스에는 역시 짐런의 어떤 숨결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엄청난 그 제품을 만든 회사지만 60년대까지 그 오디오라는 것은 사실 극소수의 부유층. 왜냐하면 뭐 앰프 사고 스피커 사고 이렇게 하면은 집 몇 채 값이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LP라든가 그런 것이 대량 생산한 그런 시스템도 아니어가지고 50년대 60년대 LP를 한 200장 정도 모았다 그러면 잡지에 나올 정도로 그 유명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산업으로서의 오디오라기보다는 어떤 그 장인들 또 명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예술품의 세계로 봐야죠. 이렇게 빈티지 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69년도에 빌 토마스가 은퇴하면서 더 이상 이제 후계자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하만 카든이라는 회사한테 이제 그 회사 권리를 넘깁니다. 근데 이 하만 카든은 그 시드니 그 하만이라는 그 박사가 운영하는 앰프 회사인데 이 사람도 역시 기술도 뛰어나지만 경영을 참 잘했어요. 아주 미국에서 그 인정받는 그런 그 유명한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어떤 그 재정 관련, 경제 관련 일을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회사뿐 아니라 뭐 오르토폰 같은 회사도 사고 또 JBL도 인수하고 74년도에는 탄노이까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대 오디오 그룹이라는 개념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하만 카든입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진공관 앰프에다가 장인들이 만든 거대한 스피커들 중심으로 갔다면 7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홈 하이파이 시장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70년대 중반부터 혼수품으로 오디오 시스템을 사갈 정도로 당연히 미국은 뭐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70년대부터 어마어마한 하이파이 시장이 열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디오의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70년대가. 그때 JBL이 이제 홈 오디오에 적합한 스피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모니터 이것도 이제 과감하게 진출합니다.
그래서 JBL이 다시 또 일대 변신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하만카든으로 가면서 JBL이 바뀐 부분이죠. 어떤 회사든지 간에 이렇게 종수가 여러 개 있어 보여도 기본이 되는 제품 하나가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더 크게 만들든가 아니면 또 작게 만들면서 기준점이 되는 스피커가 있거든요. 당시 70년대 초에 하만카든에서는 이제 생각한 게 스튜디오 모니터 시장을 봤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이제 음악 붐이 엄청 불었죠. 왜냐면 60년대 말부터 이제 락 음악이 융성을 하고 그 음반 산업이 엄청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그 콜롬비아나 무슨 저기 RCA나 그런 큰 스튜디오뿐 아니라 소규모 그 독립 제작자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도 스피커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죠. 또 그 스피커들은 또 아주 그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또 공연장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또 내구성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PA 시장도 이제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그 기술을 응용을 하면은 또 홈 오디오로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1타 3매라고 그러잖아요. 그 할 수 있는 그 작업 환경이 70년대부터 조성이 됐고 JBL은 정확하게 그 시장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스피커가 4310입니다. 4310. 4310은 여기 보이는 4312 시리즈의 모태가 된 건데 4310은 재밌는 게 우퍼가 위에 있고 이 트위터하고 중역이 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스튜디오에다가 납품하려고 보니까 우퍼가 밑에 있으면 진동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거꾸로 설계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퍼가 위에 있게.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설계를 한 사람이 이제 바트 로칸티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인용했던. 그 사람이 그걸 만들면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미드레인지하고 고역 요걸 조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스튜디오마다 이제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조절 장치를 또 넣은 것도 JBL이 그 당시 효시입니다. 그리고 요 기술, 그러니까 4310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 L 시리즈가 나와요. L 시리즈는 가정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L100. L100이 사실은 4310의 직접적인 가정용 버전이죠. 4310은 이렇게 스튜디오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은, 그러니까 그 대역이 이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주로 스몰 모니터로 해서 보컬 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이렇게 광대역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점차 이제 보통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JBL 하면 이제 아마 처음 우리 애호가들이 지금 현재 떠오르는 모델은 4344 같은 모델일 겁니다. 그 4344나 4343 이런 이제 블루베풀이라고 하죠. 그 시리즈의 그 제품들은 이제 80년대에 나왔고 그 전에 모태가 바로 이제 70년대에 나온 건데 그때 4000 시리즈로 해서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뭐 큰 것도 나오고 당연히 또 작은 것도 나오고 근데 그때 그 스튜디오 시장을 놓고 알텍하고 경쟁을 합니다. 이건 또 재밌는 게 알텍의 604 시리즈를 이제 개량을 계속해서 스튜디오용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스튜디오에서 되게 큰 인기를 얻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임스 벌로우 레이싱, 그 짐런이 만든 알텍과 짐런이 만든 JBL 두 개가 싸우고 있었던 거죠, 시장에서. 그러다 77년에는 이 스튜디오 시장을 갖다가 거의 70% 장악할 정도로 JBL 세상이 되죠. 그래서 70년대 아주 그 팝이나 락이나 아주 그 유명한 그 중요한 녹음들은 JBL로 한 것들이 많아요. 그 찾아보면은 되게 놀라는 그런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스피커가 이제 프로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뭐 디스코텍이라든가 뭐 클럽이라든가 레스토랑 같은 데도 납품을 하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또 L 시리즈는 또 가정한테 보급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L 시리즈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다 보니까 4000 시리즈 모니터 시리즈는 미국에서 판매를 안 했어요.
판매를 안 하고 해외에서 PX 마켓 거기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부대 그 마켓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L 시리즈는 잘 몰라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그 뭐 4312 같은 시리즈들은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L 시리즈보다는 4000 시리즈가 더 친숙한 거죠. 그래서 4343이나 4344 같은 제품에 대해서 호의를 느끼게 된 게 바로 70년대 JBL의 그런 정책 때문입니다. 예.